저에게 어느 낯선 남자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너무 치근덕거렸어요. 여자 한 사람을 남자 여러 명이서 시비를 걸다니 제 입장에선 너무나 무섭고 난처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만난 그 사람이 와서 그 남자들을 내쫓아 주더군요. 저는 너무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안도감은 들었지만 이 남자에게 빠지는 제 마음에 확신이 생기지 않았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최은영, 올해 55세입니다. 남편을 잃은 지도 벌써 5년이 흘렀네요. 그동안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 둘 다 출가시키고 나니 문득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차 한 잔 마시고 점심도 혼자, 저녁도 혼자. 텔레비전 소리만이 정막을 채워줄 뿐이었죠.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언제부턴가 웃는 법도 잊어버린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자고요. 목적지는 양양이었어요. 바다가 보고 싶었거든요. 짐을 싸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혼자 여행이라니 결혼 후 처음이었으니까요. 기차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만 살아왔구나. 정작 최은영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번 여행에서 나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양양에 도착하니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오랜만에 맡는 바다 냄새가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바로 바닷가로 나갔죠.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이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벤치에 앉아 있으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뭔가 후련해서였을까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옆으로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잠시 앉아도 될까요?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중후한 인상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고 정갈한 차림새가 신사적인 느낌을 줬죠. 네, 물론이죠. 그렇게 처음 만난 사람이 이현우였습니다. 57세라고 했는데 의사라고 하더군요. 혼자 여행 중이라는 말에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이런 아름다운 곳을 혼자 보시기엔 아쉽지 않으신가요? 현우가 물었을 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히려 혼자여서 좋아요. 오랜만에 온전히 제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아, 그런 의미군요. 저도 사실 그래서 이곳에 왔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현우는 좋은 경청자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언제부터인지 누군가와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일도 이 시간에 바다를 보러 나올 예정인데 혹시 괜찮으시면 함께 산책이라도. 현우의 제안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니 신기하기도 했죠.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대답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어요. 마음이 왠지 들떠 있었거든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하는데 오랜만에 제 모습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마음을 잊고 살았을까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바닷가로 나갔어요. 혹시 현우가 안 나올까봐 걱정도 됐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컸습니다. 어제와 같은 벤치에 앉아 파도를 바라보며 기다렸죠. 역시 일찍 오셨군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우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제와 다른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일찍 일어났어요. 바다가 너무 아름다워서요. 사실은 현우를 만날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던 거였지만 그런 말은 할 수 없었죠. 그럼 함께 걸어볼까요? 이쪽으로 가면 경치가 정말 좋습니다. 현우가 손짓하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나란히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편안한 기분이었어요. 의사 일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 하지만 보람도 있죠. 다만 요즘엔 좀 지쳐서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현우의 솔직한 대답이 좋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마음까지 털어놓는다는 것이요. 바위가 많은 해안가를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현우는 제 말을 정말 잘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순간에 재미있는 농담도 건네줘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어봤을까 싶었습니다. 은영 씨 웃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우세요. 현우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칭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남자 2명이 다가왔어요. 관광객인 듯 했는데 벌써부터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어머, 이런 곳에서 데이트 하시네요. 누나 혼자 왔어요? 우리랑 같이 놀아요. 한 남자가 저에게 끈적하게 말을 걸었어요. 불쾌했지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죄송한데 우리 그냥 지나갈게요. 제가 피하려고 했지만 남자들은 길을 막았어요. 에이, 그러지 말고 커피라도 한잔 해요. 우리 돈 많아요. 점점 불편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우가 제 앞으로 나서더니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실례지만 부인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만 가주시기 바랍니다. 현우의 단호한 목소리와 표정에 남자들이 기세가 꺾이는 게 보였어요. 아, 부부구나. 미안. 남자들이 어정쩡하게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현우가 부인이라고 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물론 그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말이었겠지만요.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이 이런 일을 종종 당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옆에 있어서 다행입니다. 현우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완벽하지 않나? 어제 우연히 만났는데 오늘도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 있었고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주기까지.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의심 많아 보여서 고개를 저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계속 걸어가다 보니 바위가 울퉁불퉁한 길이 나왔어요.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고 있었는데 순간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아, 넘어질 뻔한 순간 강한 팔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현우가 재빠르게 저를 붙잡아 준 거였습니다. 가까워진 거리만큼 현우의 체온이 전해졌어요. 조심하세요. 현우의 목소리가 바로 귓가에서 들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현우도 들을까봐 걱정됐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 지 정말 오래됐거든요. 고마워요. 겨우 중심을 잡고 일어서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우도 제 상태를 눈치챘는지 잠시 말없이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심히 걸으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현우가 제 팔을 살짝 잡아주며 함께 걸었어요. 이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정말 우연히 만난 사람과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 걸까요? 마음 한편으론 경계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행복하다고 느끼고 싶었어요. 양양에서 돌아온 후 현우와의 연락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안부 메시지가 오고 저녁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어요. 이런 일상이 새롭고 달콤했습니다. 은영 씨, 시간 되실 때 만나 뵙고 싶은데요. 현우의 전화를 받았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벌써 일주일째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지만 실제로 만나자는 제안은 처음이었거든요. 어디서 만날까요? 북촌에 좋은 카페가 있어요. 조용하고 분위기도 괜찮습니다. 약속 장소로 가는 길에 거울을 몇 번이나 봤어요. 옷차림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골랐습니다. 55세가 되어서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니 신기했어요. 북촌의 카페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듯한 분위기에 은은한 조명이 따뜻함을 더했어요. 현우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정말 예쁘네요. 은영 씨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선택했어요. 현우의 세심함에 마음이 또 한 번 움직였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으니 왠지 긴장됐어요. 단둘이 마주 앉으니 양양에서와는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양양에서 돌아온 후 어떻게 지내셨어요? 덕분에 기분 좋게 지내고 있어요. 현우 씨는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영 씨를 만난 후 많은 게 달라졌어요. 현우의 진지한 표정에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사실 오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현우가 작은 상자를 꺼내더군요. 벨벳 소재의 예쁜 상자였어요.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한편으론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뭔가요? 열어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빨간 카네이션 모양의 브로치가 들어있었어요. 섬세하게 만들어진 게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카네이션 브로치입니다. 은영 씨를 보면 카네이션이 생각나더라고요. 왜 카네이션인가요? 현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당신은 강하면서도 여린 분이에요. 지켜주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들어봤을까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애써 참았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아니에요. 정말 고마워요. 브로치를 받아든 순간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벨소리가 카페의 조용한 분위기를 깨뜨렸어요. 현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니 급하게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죄송해요. 잠시만요. 현우가 전화를 받으려 하다가 갑자기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병원 일인데 나중에 처리하면 돼요. 하지만 현우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뭔가 심각한 일인 것 같았는데 저 때문에 신경 쓰지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업무가 급하시면 가보세요. 저는 괜찮아요. 아니에요. 오늘은 은영 씨와의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현우는 계속 휴대폰을 신경 쓰고 있었어요. 화면이 계속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걸 보니 전화나 메시지가 계속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시선을 돌려 카페를 둘러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이 현우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여성을 볼 때마다 현우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현우가 휴대폰을 볼 때 그 여성도 자신의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현우 씨. 네. 혹시 저쪽 여성분 아세요? 현우가 제가 가리키는 방향을 봤는데 그 순간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르는 분인데요. 하지만 현우의 반응이 너무 어색했어요. 분명히 아는 사람 같았는데 왜 모른다고 하는 걸까요?
그냥 저희를 계속 보고 있어서요. 아마 우연일 거예요. 현우가 웃으며 말했지만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시계를 보더군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오늘은 이만 일어나실까요? 분위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자리를 정리하자는 현우의 말에 당황스러웠어요. 분명 뭔가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뒤돌아봤는데 그 여성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저희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브로치 정말 고마워요. 소중히 간직할게요. 은영 씨가 기뻐하셔서 다행입니다. 현우가 미소를 지었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양양에서 봤던 자연스러운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브로치를 다시 꺼내봤어요. 정말 예쁘긴 했지만 마음 한편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현우의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 그리고 그 여성의 시선까지.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와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예상대로 차가웠어요. 엄마,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는 사이라고. 큰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행복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막내 아들은 조금 더 이해하는 편이었지만 역시 걱정하는 마음은 마찬가지였어요. 엄마도 이제 행복할 자격이 있어. 너희 아빠가 살아계셔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결국 아이들을 설득하고 현우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기대감이 컸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겠구나. 현우의 집으로 이사하는 날,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현우의 집은 강남에 있는 깔끔한 아파트였습니다. 생각보다 넓고 인테리어도 세련됐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네요. 현우가 제 짐을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라는 말이 참 좋게 들렸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현우는 신혼부부처럼 다정했고 함께 장을 보고 요리도 해먹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상이 달콤했습니다. 은영 씨 요리 솜씨가 정말 좋네요. 현우 씨가 맛있게 드셔서 기분이 좋아요. 그런 소소한 대화들이 쌓여가며 부부라는 실감이 났어요. 밤에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아침에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는 것.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보름쯤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현우가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병원에 응급 환자가 와서 늦을 것 같아요. 내일 토요일인데 학회가 있어서 나가야 해요. 일요일에 갑자기 회진을 돌아야 한다네요. 처음에는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빈도가 너무 잦았습니다. 거의 매일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이 있다고 나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더 이상한 건 현우의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한 미소를 보기 힘들어졌어요. 집에 있을 때도 자꾸 휴대폰을 확인하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습니다. 여보, 누구 전화예요? 병원 동료인데 업무 얘기라서요. 그렇게 대답하지만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토요일 오후인데도 현우는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병원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저녁 늦게 들어올게요. 토요일에도 일이 있나요? 요즘 너무 자주 나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현우의 표정이 딱딱해졌어요. 의사 일이 원래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답답한 마음을 달랠 수가 없었어요. 일요일 오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현우가 또 외출한 사이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는데 현관 앞에 커다란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분홍색 장미와 백합으로 만든 꽃바구니였어요. 정말 비싸 보였습니다. 카드를 찾아봤지만 보낸 사람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누가 이런 걸 보낸 걸까? 현우가 돌아왔을 때 꽃바구니를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거 누가 보낸 걸까요? 카드도 없던데. 현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버려요. 버려요? 이렇게 예쁜 꽃을. 아마 잘못 배송된 거예요. 그냥 버리면 돼요. 현우의 반응이 너무 예민했어요. 꽃을 보는 표정도 불편해 보였고 목소리도 날카로웠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정성스럽게 보낸 건데. 은영 씨, 그냥 버리라고 했잖아요. 현우가 거의 화를 내듯 말하더니 꽃바구니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어요. 그리고는 정말로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예전에 다정한 현우는 어디 갔을까요? 왜 꽃 하나 때문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 봤습니다. 결혼 전과 후의 현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양양에서 만났을 때의 따뜻함은 온데간데였고 요즘은 함께 있어도 마음의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결혼한 걸까요? 아이들 말이 맞았던 걸까요? 아직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았는데 결혼부터 해버린 건 아닐까요? 현우가 옆에서 자고 있지만 왠지 혼자인 것 같았어요. 같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도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잠들었는데 새벽에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현우는 재빨리 일어나서 다른 방으로 가더니 작은 목소리로 통화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결혼 한 달 꿈꿔왔던 행복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지방 학회에 간다며 2박 3일 출장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가면서도 가방을 꼼꼼히 챙기는 모습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학회가 며칠이나 되나요? 이번엔 좀 길어요. 3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이에요? 부산 쪽인데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요.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나간 현우를 배웅하며 마음 한편이 허전했어요. 요즘 계속 불안했던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청소를 하기로 했어요. 결혼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현우의 공간은 여전히 낯설었거든요. 특히 서재는 업무 관련 서류가 많으니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해서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거실과 침실, 주방 청소를 마치고 나니 오후가 됐어요. 서재 앞을 지나가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남편의 공간인데 뭘 그렇게 숨겨야 할까요? 그냥 먼지만 털어주자. 그런 마음으로 서재 문을 열었어요.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큰 책상과 의학 서적들이 가득한 책장, 그리고 서류를 보관하는 서랍장이 있었어요. 먼지를 털어내며 책상 위를 정리하다가 서랍 하나가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원래 닫혀 있던 건데 청소하면서 건드렸나 싶어서 닫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서랍 안에서 제 이름이 적힌 서류가 보였습니다. 최은영. 분명히 제 이름이었어요. 왜 현우가 제 이름이 적힌 서류를 갖고 있을까요? 호기심이 생겨서 서랍을 조금 더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건 건강검진 사본이었어요. 제가 작년에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저는 현우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준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이걸 구한 거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깊이 뒤져보니 더욱 충격적인 서류들이 나왔어요. 두 번째는 생명보험 가입 서류였습니다. 수익자는 이현우, 피보험자는 최은영. 보험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5억 원이었습니다. 5억? 언제 이런 보험에 가입했지? 가입 일자를 보니 결혼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보험에 가입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서명은 분명 제 것 같았는데 언제 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세 번째 서류였습니다. 현우의 진단서였는데 심장질환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것도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심장질환? 현우는 저에게 자신이 건강하다고 했었는데요. 정기검진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진단서에 따르면 언제 갑작스럽게 위험해질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건강검진 사본, 거액의 생명보험, 그리고 현우의 심장질환까지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랍 맨 밑에서 또 다른 보험 서류를 발견한 거예요. 피보험자 이름이 박미선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박미선? 누구지? 보험 가입 일자를 보니 5년 전이었어요. 수익자는 역시 이현우였고 보험 금액은 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에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보험금 지급 완료라는 뜻이었습니다.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손이 너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더 찾아보니 박미선이라는 여성의 사망진단서까지 있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급성 심장마비였어요.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선이라는 여성이 현우와 결혼했고 거액의 보험에 가입했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그리고 현우가 보험금을 받았다. 그 후 현우는 저를 만났고 또다시 거액의 보험에 가입시켰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일치점이 있었어요. 북촌 카페에서 봤던 그 여성의 시선, 현우의 이상한 전화들, 그리고 요즘 달라진 태도까지. 양양에서 만난 57세 의사와 재혼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이런 날벼락을 맞게 되다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완전히 속은 기분이었습니다. 현우가 저에게 접근한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더 무서운 건 현우 자신도 심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죽기 전에 보험금을 확보하려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더 끔찍한 계획이 있는 건 아닐까요?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손이 계속 떨렸어요. 이 모든 걸 현우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사실을 알아챘다는 걸 들키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서랍을 원래대로 정리하고 서재를 나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돌아오기까지 이틀이 남았는데 그동안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어요. 소파에 앉아서 계속 생각해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현우와 함께 잤던 침대가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걸까요? 양양에서의 첫 만남부터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정말 바보였던 거죠. 현우가 지방학회에서 돌아온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발견한 그 끔찍한 사실들을 혼자만 알고 있어야 했어요. 현우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해야 했습니다. 학회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현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지만 저는 그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저를 사랑하는 남편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박미선이라는 여성의 사망진단서가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급성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그 여성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을까요? 혹시 저도 같은 운명을 맞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심해지면서 몸에도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목 부분이 자꾸 아프고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음식을 삼키기도 힘들어졌어요. 목이 아프신가 봐요? 현우가 제 모습을 보고 물었을 때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현우가 제 몸에 뭔가 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그냥 조금 아픈 것 같아요. 병원에 가보세요. 감기일 수도 있으니까. 현우의 제안이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현우가 아는 병원에 가면 뭔가 조작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병원에 가볼게요. 제가 소개해드릴까요? 좋은 병원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현우가 계속 병원을 추천하려 하자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저는 현우 몰래 예전에 다니던 병원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검진 날 현우에게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병원에 가는 길에도 계속 불안했습니다. 혹시 몸에 이상이 있으면 어떡하지? 현우와 관련된 일인 건 아닐까? 목 부분에 혹 같은 게 만져지는데요. 의사 선생님께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은 목을 만져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초음파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검사실에서 목에 젤을 바르고 기계를 대는 동안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화면에 뭔가가 보이긴 했는데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야겠네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조직 검사라는 건 암을 의심한다는 뜻이잖아요. 혹시 심각한 건가요? 검사 결과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선생님의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조직 검사를 받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다리가 떨렸습니다. 현우는 저녁에 늦게 들어왔어요. 요즘 계속 그렇듯이 병원 일이 바쁘다고 했습니다. 친구 만나서 어떠셨어요? 그냥 차나 마시고 왔어요.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현우에게 병원에 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현우가 집에 없는 시간을 틈타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갑상선암 초기로 진단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암이라니. 설마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초기이니까 수술하면 완치 가능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위로해 주셨지만 충격이 너무 컸어요. 갑자기 왜 이런 병이 생긴 걸까요?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입원은 언제쯤 해야 하나요? 다음 주에 입원해서 수술 준비를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현우에 대한 의심으로 괴로워하던 중에 이런 병까지 생기다니. 정말 모든 게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혼자 앉아 있으니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누구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이들에게 말하면 걱정할 테고 현우에게 말하기엔 너무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결혼은 잘못된 선택이었나? 소파에 앉아서 계속 생각했어요. 현우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면 암에 걸리지 않았을까요? 첫 남편과 살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물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적어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조차 믿을 수 없으니까요. 그날 밤 현우에게 말할까 고민했어요. 남편인데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숨길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현우의 반응이 어떨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기뻐할까? 그런 끔찍한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도 놀랐어요. 하지만 서재에서 본 그 서류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날까지 현우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그냥 며칠 친정에 다녀온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언제 돌아오세요? 일주일 정도요. 연락 자주 하세요. 현우가 평범하게 배웅해줬지만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혹시 이게 마지막 만남이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혼자 병실 침대에 앉아 있으니 더욱 외로웠어요.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이 옆에서 돌봐주는데 저는 혼자였습니다.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눈물을 훔치며 생각했어요. 행복을 찾으려다가 오히려 더 큰 불행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 말을 들을 걸 그랬나요? 너무 성급했나요? 간호사가 수술 전 검사 일정을 설명해 줄 때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현우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는 어떻게 될까요? 간호사가 물었을 때 망설였어요. 현우의 번호를 말해야 하나요? 아니면 아이들 번호를 말해야 하나요? 일단 딸 번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한숨이 나왔어요. 남편이 있는데 딸을 보호자로 해야 하는 상황이 서글펐습니다. 밤이 되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무거웠어요. 수술이 성공할까요? 그리고 퇴원한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현우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모든 게 불확실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갑상선 절제술을 받을 예정이었어요. 잠이 오지 않아서 병실을 나와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모두 잠든 시간이었죠. 창문 앞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내일 수술이 잘 될까요? 그리고 퇴원한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현우에 대한 의심을 계속 안고 살아야 하나요? 그때였습니다.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복도를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현우였어요. 왜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걸까요? 은영 씨. 현우가 숨을 헐떡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를? 큰딸에게 연락받았어요. 왜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이런 걸 감당하려 했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당황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친정에 간다고 했잖아요. 친정이 아니라 병원이었구나요. 갑상선암이라고 들었어요. 현우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어요. 아직도 서재에서 본 그 서류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왜 피해요? 저는 당신 남편이에요. 남편이면 다 믿을 수 있나요? 제 말에 현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무 뜻 아니에요. 그냥 혼자 하고 싶어서요. 현우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렸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제발 곁에 있게 해줘요. 당신을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현우가 제 팔을 붙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진실해 보여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요? 저는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안 괜찮아요. 이런 큰 수술을 혼자 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현우가 울먹이며 말하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설령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심 같았거든요. 내일 수술 때까지 옆에 있을게요. 제발 혼자 하지 마세요. 결국 현우는 그날 밤 병실에서 함께 있었어요. 의자에 앉아서 밤새 저를 지켜봤습니다. 가끔 깨어나서 보면 현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 안 주무세요? 괜찮아요. 은영 씨가 편히 주무시는 게 중요해요. 다음 날 아침 수술실로 가는 길에 현우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 따뜻함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수술 잘 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마워요. 수술실 앞에서 현우와 헤어질 때 왠지 마음이 아팠어요. 혹시 이게 마지막 일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거든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현우의 마지막 말을 들으며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어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보인 사람이 현우였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수술 잘 됐어요. 다행입니다. 현우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 걱정했던 것 같았습니다. 회복하는 동안 현우는 매일 병원에 왔어요. 병원 일이 바쁠 텐데도 시간을 내서 찾아왔습니다. 죽이나 미음을 끓여서 가져오기도 했어요. 입맛이 없으실 텐데 조금이라도 드세요. 현우의 정성에 마음이 조금씩 열렸어요. 서재에서 본 그 일들이 오해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원 후에는 항암 치료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는데 몇 번째 치료 후부터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샤워 후 빗질을 하는데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빠졌어요. 거울을 보니 이미 많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은영 씨, 괜찮으세요? 현우가 화장실 밖에서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요.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에요. 치료 끝나면 다시 날 거예요. 현우가 위로해줬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여자에게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건 정말 큰 일이었거든요. 며칠 후 현우가 갑자기 삭발기를 들고 왔어요. 뭘 하시려고요? 저도 머리를 밀려고요. 왜요? 현우 씨는 괜찮잖아요. 당신 혼자 힘들게 할 순 없죠. 같이 버텨요. 현우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머리를 밀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다 밀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똑같네요. 현우가 웃으며 말했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런 사람이 정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해요? 당신이 힘들면 저도 힘들어요. 같이 이겨내요. 현우의 말에 마음이 크게 움직였어요. 서재에서 본 그 일들이 정말 오해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현우는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제가 아플 때는 밤새 간병을 해줬고 입맛이 없을 때는 직접 요리해서 먹여줬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요. 당연한 거죠. 현우의 모습을 보며 제 의심이 조금씩 사라져갔어요. 이렇게까지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서재에서 본 그 서류들은 뭐였을까요? 박미선이라는 여성은 누구였을까요? 현우 씨. 네. 혹시 물어볼 게 있는데 뭐든지 물어보세요. 하지만 막상 말하려니 쉽지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고맙다는 말이에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은영 씨가 있어서 제가 더 행복해요. 현우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쩌면 모든 게 제 착각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개월간의 긴 항암 치료가 끝나고 마지막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해 주셨어요. 완치 판정입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와 싸우며 버텨온 시간이었거든요. 현우도 제 옆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함께 겪으며 우리는 정말 가까워졌어요. 처음 서재에서 느꼈던 의심들은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현우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지 일주일 후 현우가 갑자기 제안했어요. 은영 씨, 양양에 다시 가보지 않을래요? 우리가 처음 만난 그곳에요. 양양요? 네, 거기서 새로운 약속을 하고 싶어요. 현우의 진지한 표정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약속을 하고 싶다는 걸까요? 양양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혼자였는데 지금은 현우가 있어요. 무슨 생각하세요? 1년 전 생각이 나요. 그때는 정말 외로웠거든요. 이제는 안 외로우시죠? 네, 현우 씨 덕분에요. 양양에 도착해서 그때와 같은 바닷가로 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바로 그 벤치가 그대로 있었어요. 여기 앉으면 그때 생각이 나네요. 저도요. 그때 은영 씨가 너무 슬퍼 보였어요. 그랬나요? 네, 그래서 말을 걸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그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서 짧지만 예쁘게 스타일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은영 씨,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현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실 제가 숨긴 게 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 뭔가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무엇을요? 제 과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은영 씨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현우가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이어갔어요. 저에게는 전 부인이 있었어요. 5년 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럽게요? 심장마비였어요. 아무 징조도 없이 갑자기 박미선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서재에서 봤던 그 서류들 말이에요. 그분 이름이 박미선이었나요? 현우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아세요? 서재에서 우연히 봤어요. 보험 서류를요.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안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의심하셨구나요. 네, 솔직히 무서웠어요. 그럴 만했어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현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선이는 정말 갑작스럽게 떠났어요. 그 후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고 혼자 지냈죠. 그러다가 저를 만난 거군요. 네, 은영 씨를 만나고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우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말 안 해주셨어요? 무거운 과거를 들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부잖아요. 비밀이 있으면 안 되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우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법무사무소에서 정리한 서류들이에요. 제 모든 재산과 의료 대리권을 투명하게 정리했어요. 서류를 펼쳐보니
정말 모든 게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은행 계좌, 부동산, 보험까지 모든 걸 저와 공동 명의로 해놨더군요. 왜 이렇게까지 해요? 은영 씨가 저를 완전히 믿을 수 있게 하고 싶어서요. 이제 더 이상 비밀은 없어요. 현우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저를 위해서 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 질환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알고 있어요. 앞으로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은영 씨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하고 싶어요. 현우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의 병을 숨기려 했던 게 아니라 저를 걱정해서였구나 싶었습니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해요. 서로에게 비밀 없이 솔직하게. 네, 그렇게 해요. 현우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은영 씨, 사랑해요. 진심으로요. 저도 사랑해요, 현우 씨.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동안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시간들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만에 날벼락을 맞았지만 결국 진짜 사랑은 여기 있었구나. 제가 중얼거리자 현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파도 소리가 우리의 대화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아프면 같이 아프고 기쁘면 같이 기뻐해요. 약속해요. 그렇게 우리는 양양 바닷가에서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진짜 사랑을 확인한 거예요.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찾은 두 번째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깊었어요.